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열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3일 열렸던 월드 시리즈 경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회 전날 릴레이 혼성 릴레이 경기가 먼저 치러졌었고, 그 후에 다음날 이제 개인 경기가 치러지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몰라, 블루멘펠트, 이덴, 마틴 이런 선수들이 상위 랭커들이 많이 출전을 했고요. 여기서 입상을 하면 도쿄올림픽 직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더 여러가지 선발 방법에 의해서 올림픽 티켓이 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대회는 올림픽 코스고요. 그래서 수영은 1500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의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 현재 기온도 지금 17도로 그렇게 경기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코스는 비교적 평탄하고 오르막이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선수들한테 부담이 될 정도의 오르막은 아니어서, 사이클 경기에서 아마 그렇게 독주를 하거나 뭐 이렇게 조각을 내서 브레이크를 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좀 주목해 봐야 될 선수들이 있고요. 이제 출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이제 출발하다가 일부 선수들이 먼저 출발을 해서, 심판이 원래는 저때 총을 2번 쏴가지고 다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고, 지금 몇몇 선수는 출발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출발을 해서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선수들은 저렇게 심판이 배로 저지를 해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주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인데, 일단 저렇게 폴스 스타트 파울이 이제 지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수가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선수에게는 10초의 페널티가 부여되게 됩니다. 아마 이 경기에서도 10초의 페널티를 부여받은 선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영이 출발을 했고, 1500m. 처음에 첫 부표까지가 굉장히 길어야 한 400m 되기 때문에 자기 코스대로 이제 직진을 해야 되겠죠. 이제 누굴 따라가거나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직진을 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부표까지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선수들은 수영이 굉장히 빠릅니다. 더군다나 오늘 슈트까지 입고 있고,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불어서 지금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선수들의 느낌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저런 작은 물결들이 그렇게 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수영을 하러 저기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한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기록보다 한 30초에서 45초 정도 늦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오늘은 2바퀴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자기 상황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모래밭으로 나와서 다시 반환점을 돌고 물로 들어가는 저 상황에서, 뒤에 나오는 선수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막 전력 질주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수영에서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영 기록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 모래밭에서 조깅을 해야 되고, 호흡을 굉장히 이제 조절을 잘 해서 수영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올라오면서 이제 물안경을 바로 벗고 슈트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슈트 먼저 내리고 물안경은 거의 바꿈터 끝까지 가서 본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건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선수 습관에 달린 거겠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저 웨트슈트는 몸속에 이제 물기가 있을 때 벗어야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상체부터 일단 내리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수는 또 헬멧을 쓰고 벗는 선수가 있고, 아니면 다 벗은 다음에 헬멧을 쓰는 선수가 있는데, 시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나오는 이 선수가 독일의 숀버그라는 선수인데, 최근에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 선수 같은 경우는 아쿠아슬론에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사이클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영도 굉장히 빠르죠. 수영도 거의 선두급으로 나와가지고 사이클도 지금 앞에 선두로 이제 이끌고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수영에서 같은 그룹으로 나왔더라도 전환해서 1, 2초 차이로 사이클 그룹이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출발하자마자 신발도 안 신고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계속 속도를 내는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각을 내서 선두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코스 자체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바람도 많아서 저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도망가서는 승산이 없어요. 프로사이클 선수 레벨로 타지 않는 한은. 더군다나 지금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협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죠. 두 명의 경우에는 너무 자주 협업을 해도, 로테이션을 해도 일찍 지치지만, 너무 안 해도 또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뒤에서 가는 이 1그룹이죠. 선두 그룹에 2명 나갔고 지금 1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49분 이제 거의 후반으로 접어드는 화면인데, 중간에는 사이클 같은 경우는 큰 변수가 없어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이제 여기 이 오르막에서 이제 한 명이 도망가기 시작하죠. 호주 선수 같은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무의미한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그룹이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 보면은 이 선수의 이제 수준도 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짧은 오르막에서는 그냥 그룹 지금 가는 그 리듬을 타서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저런 오르막에서 어택을 시도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각을 내기를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러라도 뭐 그룹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선두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무모하고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54분이 지나가면서 이게 원래 2그룹으로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뒤 그룹도 지금 합류한 스페인의 44분 선수도 보이고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50여 명의 선수가 이제 한 그룹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달리기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속도는 빠르지만 체력 소모는 굉장히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허리를 이제 스트레칭 하기도 하고 이제 체력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룹에 있는 경우에는 앞에 한 3열, 그러니까 한 10위권 정도에 계속 머물러야 바꿈 더 들어갈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선수는 어차피 알게 모르게 실력들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선수들 서로 다 이제 몇 번의 시합을 통해서 레벨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앞에 나가고 어떤 선수가 중간에 있고 또 후미에 따라오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선두에 들어갈 실력이 아닌데 자꾸 선두로 가려고 하면 그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제지를 받아요. 각 선수들이 나오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달리기가 특히 강한 선수들, 어차피 달리기가 약한 선수들은 전환에 일찍 들어가봐야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약간 오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력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위치에 맞게 전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숀버그 선수, 앞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전환도 빠르고 아쿠아슬론이 굉장히 강한 선수고, 독일에서 아쿠아슬론 챔피언십에서도 2위를 했던 선수고, 세계선수권대회 트라이얼슬론 23세 이하에서도 2위를 했던 대단히 떠오르는 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94년생이라서 아직 굉장히 젊은 선수고, 이 포르투갈의 이 선수 바티스타, 이 선수도 굉장히 촉망받은 선수고요. 얼마 전에 깜짝 2위를 했던 그 선수 되겠습니다. 지금 10km 경기인데 지금 이 선수는 조나스 숀버그, 이 선수는 아버지가 또 프로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당연히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트라이슬론에 입문을 했고, 그 영향인지 하여튼 굉장히 타고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키에 저 정도 피치로 스트라이드로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잘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바티스타 선수가 이제 3위, 거의 후비 그룹에 있는 4위 그룹에 속했는데, 아마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아니면 사이클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것도 얼핏 보면 그게 체력 소모에 유리할 것 같지만, 계속 선두 그룹에서 로테이션을 일정한 간격으로 해줘야 더 좋습니다. 뒤에서 오는 바람이나 앞에서 오는 바람이나 어쨌든 체력 소모가 크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에서 여러 선수들이 교대해가면서 일정한 그 부하로 사이클을 탈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신에 가운데 섞여 있거나 후미에 있는 그룹들은 이 속도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앞에서 한 1m만 움직이면 뒤에서는 한 5m, 6m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생각과 달리 선두 그룹에 계속 속해 있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이제 10km 달리기에서 이제 4분, 5분 정도가 지나가니까 한 1.5km를 뛴 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룹이 좀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던 이 프랑스 선수가 앞에 있었을 때는 이 정도 속도도 괜찮은가 보다 싶었는데, 선두를 못 잡으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앞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빨간 옷을 입은 스위스 선수가 앞서 나갈 때 옆에 선두를 달리던 프랑스 선수의 피치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던 속도보다 더 빨라졌다, 그렇게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 2km의 지점을 지나가면서 이제 넓은
공간으로 나왔고 직선주로에 들어왔을 때 이제 선두 그룹이 확실히 보이고 그 전에 프락 선수가 선두에 섰을 때보다 지금 스위스 선수 스투더 선수로 보이는데 그 뒤에 이제 머리띠를 한 선수는 이제 칼레펠트 선수고요. 브루멘펠트죠. 죄송합니다. 브루멘펠트 크리스티안 브루멘펠트 노르웨이 대표 선수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독일 선수를 쫓아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독일 선수는 자기 페이스 계속 달리고 있어요. 느려지거나 한 게 아닙니다. 오버페이스도 아니고 본인이 달리던 자기 페이스 달리고 있는데 그 뒤에 쫓아오는 그룹의 속도가 빨라진 거죠. 전체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제 합류된다고 해도 이게 독일 선수가 그렇게 뒤로 처질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예, 처지진 않고 여기에 속해서 같이 달릴 수 있는 레벨의 선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선두 그룹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뒤에는 그룹하고는 또 많이 거리가 벌어지죠. 이제 몸이 풀렸고 한 3km 지점에 지나가면 그때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달리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선두로 달리고 있는 막스 스투더 스위스 선수인데 이 선수는 굉장히 달리기도 잘하고 수영도 굉장히 잘합니다. 떠오르는 신예 중에 한 명이고요. 막스 스투더 선수, 그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이제 머리띠를 한 선수 브루멘펠트 크리스티안 브루멘펠트. 이 선수는 70.3 하프 아이언맨 경기 세계 기록 3시간 23분인가요? 갖고 있는 선수고 단거리 가릴 것 없이 아이언맨만 빼고 지금 다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살짝 가려서 안 보이는 데서 뒤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선수도 지금 그레이 선수인가요? 그 선수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제니스 그라우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이력을 한번 봤더니 듀에슬론 스페인 선수거든요. 스페인의 지금 신예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스페인 하면은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비오 고메즈가 있죠. 그 고메즈가 속해 있는 그 스위스에서 지금 대표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그라우 선수가 듀에슬론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육상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짧은 경기긴 하지만 3km짜리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스페인 전체 대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스페인 듀에슬론 챔피언십에서 2위를 해요. 그건 진짜 달리기를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사이클 타고 듀에슬론은 트라이슬론과 다르게 또 달리기 그 강도가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도 2위를 할 정도면 일단 수영만 약간 보완하거나 아니면 지금 바람에 약한 그런 단점만 사이클에서의 단점만 보완하면 금방 이제 거의 우승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시간 37분이 지났고 전체 10km 경기인 걸 봤을 때 한 20분 정도가 지나갔죠. 그러니까 23분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2-3km가 남은 지점인데 여기서 지금 브루멘펠트와 스투더 선수가 속도를 올렸어요. 보통은 한 4명이면은 어느 정도 계속 같이 가다가 마지막 한 1km나 500m 남겨놓고 스프린트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회에서는 아마 이 두 선수가 한번 속도를 올려본 것 같아요. 어차피 4명 싸움을 하나 2명 싸움을 하나 입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 3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같이 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속도를 올려봐서 이게 쪼개지면 쪼개지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스프린트 경기를 한다 그런 판단에서 한번 속도를 내본 경우 같습니다. 지금 리카르도 바티스타 선수 포르투갈 선수가 지금 역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수를 왜 계속 비춰주자면 뒷그룹에서 혼자 계속 이제 속도를 올려서 앞그룹까지 따라와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선수는 편집을 안 했어요. 나중에 크게 될 선수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려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38분 30초를 지났고 오늘 경기가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기이기 때문에 1시간 한 5분 정도에 마치지 않을까. 사이클을 1시간 13분에 내렸기 때문에 30분, 지금 1시간 43분이 되겠죠. 10km 30분에 달린다고 하면 그래서 한 43분 정도에 꼴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브루멘펠트 선수 보면은 굉장히 몸이 굵죠. 허리가 굉장히 굵어요. 하비오 고메즈 선수 같이 허리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예요. 체력도 강하고 그리고 이 브루멘펠트 같은 선수도 달리기의 그 주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프린트를 하죠. 지금
물을 한번 마신 거 보니까 1km 정도 남은 것 같고 물을 마시자마자 반면에 스튜더 선수는 물을 안 마셨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데 브루멘펠트 선수 입장에서는 얘 컨디션이 별로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을 안 마셨다는 거는 여유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기에 급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물을 마셔서 여유가 있고 물을 마시자마자 눈치를 보더니 속도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튜더 선수도 당연히 반응을 해서 따라가긴 하겠는데, 이게 이제 본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브루멘펠트 같은 경험이 많은 선수가 판단했다 그러면 거의 맞을 거예요. 자기도 힘들지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스프린트를 해서 속도를 올리면 1km가 안 남았고 이제 한 700~800m가 남은 이 시점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이렇게 좀 떨어졌죠. 하지만 스튜더 선수도 달리기에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뿐이지, 그래도 이유를 계속 달리고 있고, 지금 조금이라도 뒤를 돌아본 거 보면은 본인 오늘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 선수를 따라가기 급급해야 되는데 뒤를 걱정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선두는 내준 거고, 브루멘펠트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렇게 벌어지면 약간 속도를 늦춰서 여유있게 우승을 만끽할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속도를 올립니다. 지금도 뒤를 보면서도 거의 골인점이 가까운 것 같은데도 속도를 안 줄여요. 그러니까 본인의 우승 기록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선수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당기고 계속해서 자기를 밀어붙이는 그런 선수 같습니다. 이제 매트에 카펫에 들어와서야 저렇게 약간 이제 세리머니를 하면서 꼬리는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시간 42분. 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30초 정도 더 빨리 들어왔고요. 우승을 브루멘펠트 선수가 차지합니다. 자, 5초 뒤에 이제 스튜더 선수 들어왔고요. 이 스튜더 선수도 앞으로도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월 23일에 열렸던 스프린트 마지막 3, 4위 결정은 그렇죠. 달리기에서 강한 그라우 선수가 차지를 합니다. 스페인의 그라우 숀버그, 아버지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제 프로 선수로 뛰고 있는 숀버그 선수가 안타깝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약간 아쉽겠네요. 굉장히 초반에 달리기를 그렇게 안 달리고 다른 선수들 같이 자기보다 이제 강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몰라 선수가 지금 11위로 들어오고 있네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아니면 좋은데 다른 젊은 선수들이 신예 선수들이 너무 빨라서 못 쫓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감을 잠깐 얘기하는데, 오늘 우승해서 괜찮고 다음 주에 일주일에 또 이제 다른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서 또 우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루멘펠트 선수 굉장히 성실하고 훈련벌레에다가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체력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일단 트라이슬론은 진정으로 즐기는 선수 같아요. 시합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자, 시상식.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 시상식을 하기 때문에 메달은 각자 자기가 스스로 목에 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중들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쉽고, 오늘 이렇게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준 브루멘펠트 스튜더 그라우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